한때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는데 굳이 왜 다른 보장을 더 준비하죠? 실비만 있어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던데요. 그리고 큰 질병 진단 나오면 건강보험 산정 특례도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으니까 결국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었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180도 바뀌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실비의 힘만 믿는 걸 멈췄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실손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실제로 가입해서 유지 중인 보장 구성부터 간단히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실손이 3세대 단독 실비입니다. 원래는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3세대로 전환을 했어요. 이번 기준으로 보면 급여 90%, 비급여 80% 수준이라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컨디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실손도 15년 만기가 되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가입 시점에서 15년이 지난 2034년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손 다음으로 중요한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 쪽 대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구성으로 2014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두 번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 실손 플러스 3대 진단비면 됐지. 그런데요, 저는 2025년 3월에 진단비를 일부 더 보완하게 됩니다. 부담 없이 유지 가능한 선에서 진단 시점에 바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뇌 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가한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실손만으로 평생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보완하지 않았겠죠.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실손 의료비의 구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실손은 표준화 이전 가장 좋았던 사양의 조건이었어요. 입원해서 병원비로 50만원을 썼다. 그럼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을 돌려받는 조건, 그리고 그것을 1억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였죠.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2013년 3월까지 가입 가능했던 고사양 실손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 구간 실손은 재가입 조건도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까지든 보장 변경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실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계속 유입돼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가입자들과 섞이면서 손해율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위험이 분산되면서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 실손은 2013년 3월을 끝으로 신규 가입이 사실상 끊겼죠. 결국 남아있는 가입자들끼리 손해율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장 조건이 좋은 만큼 갱신 인상률 체감이 더 크게 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 구간 실손 가입자는 평생 예전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누구든 나이가 들면 실손 보험료 인상분이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결국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나 실손 전환해야 하나? 이건 바꿀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꿀지, 1년 뒤에 바꿀지, 3년 뒤에 바꿀지 시점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가입된 실손도 또 다른 우려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15년형도 있고 5년형도 있죠. 아무리 급여 비급여 90% 보장 실손으로 가입했더라도 가입 시점부터 15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가입 2세대 실손이면 2028년 4월에 새 실손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옛날 실손이 너무 비싸서 2022년에 4세대로 전환하신 분들, 그분들은 2027년에 또 한 번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본질은 이겁니다. 실손은 시간이 갈수록 보장 비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또 한 번의 실손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증이 아닌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입원 본인 부담이 50%까지 늘고 보상 한도도 기존 5천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방향이죠. 반면 중증 치료는 비급여에 한해서 본인 부담 상한이 500만원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중대 질환으로 고액 비급여 수술과 약제를 병행해야 해서 실제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5세대 실손이 있는 분은 본인 부담이 500만원에서 끊기고 나머지는 실손에서 처리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이죠.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손의 조건은 앞으로도 계속 개정될 수 있고 그 기준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론이 선명해집니다. 앞으로 실손 하나로 리스크를 다 막는 시대는 쉽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계속되는 실비의 보장 약세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종합 설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실손은 기본 병원비, 즉 급여 치료 플러스 중증 안전망 역할, 실손이 깎일수록 생기는 공백은 진단비 특약과 치료비 특약으로 메우는 흐름. 이게 2026년의 현실적인 준비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비를 옆에서 받쳐줄 종합보험 설계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종합보험 설계로 실수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3대 진단비입니다. 암, 뇌,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 1회 선지급되는 돈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손이 치료비 일부를 보전해줘도 정작 힘든 구간은 이런 때입니다. 실비로 100% 커버가 안 되는 치료가 필요한 순간,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 공백이 생기는 순간, 보호자 비용이나 일정 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등 진단비는 이런 버티는 비용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핵심 특약은 5가지인데요. 암 보장은 일반암과 유사암이 중요합니다.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총 4가지를 말하고요. 이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받는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장 체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구성된 암진단비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뇌, 심장 쪽은 3가지 진단비가 핵심이죠.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은 뇌동맥류, 뇌경색, 뇌출혈까지 폭넓게 포함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증뿐 아니라 협심증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허혈성에서 보장되지 않는 심부전, 부정맥, 심방세동 같은 질병 코드까지 더 넓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종합 설계에서 가장 실속형 기본 세팅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천 보험료 예시표를 보여드릴게요. 20세부터 60세까지 기준이고요. 위쪽 표는 여성, 아래쪽 표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각 표 상단에 있는 보험료가 더 저렴한 구간, 보통 건강한 분들 대상으로 할인 적용이 되는 건강체 상품인데요. 평소 병력이 거의 없고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 장기 투약이나 정기 통원 치료도 없다면 건강체로 준비하는 게 딱 봐도 유리하겠죠. 만약 건강체가 안 된다면 일반체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손 약화 흐름 속에서 3대 진단비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게 바로 치료비 특약입니다. 요즘 상담에서 이 특약의 중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면 다 건강보험 적용되겠지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최신 치료는 전액 비급여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수술은 보시는 것처럼 고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암은 병기에 따라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계로 보면 국한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주위 장기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까지 합치면 또 절반 수준이 됩니다. 이처럼 암이 발생하고 국소 진행이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겠죠. 1년 차에 수술하고 2년 차에 경과가 안 좋아서 비급여 고액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종합 설계는 진단비 플러스 치료비, 조합이 점점 기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넣는 이유는 딱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장기간 이어지는 치료 상황 대비. 두 번째, 실비 플러스 진단비만으로 커버가 어려운 고액 비급여 치료 대비. 여기서는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해주세요. 1번, 암 주요 치료비. 암 진단 후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수술, 항암약물, 항암 방사선 중 하나를 받으면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2번,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에 한정해서 수술, 항암약물, 항암 방사선 중 하나를 받으면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3번,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비.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 시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표적 항암약물 등이 대표 예시죠. 4번,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시 최초 1회 지급. 마지막 5번, 2대 질병 뇌심장 주요 치료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후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수술, 혈전 용해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 한도로 지급. 이번엔 3대 진단비 플러스 치료비 특약을 적절히 조합했을 때 연령별 보험료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표는 기본 3대 진단비 한도는 일부 조정에 낮추고 치료비 특약 비중을 일정 수준 채운 구성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보장 시나리오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만약 유방암으로 표적 항암약물 치료를 받는다.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설계 구성 기준 1차로 진단 시점에 암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고 청구를 하면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비 이렇게 3개 치료비 특약에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실비 개정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에 맞춰 종합 설계를 어떻게 트렌드 있게 준비하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실손은 기본 병원비 플러스 중증 안전망, 계속 깎이는 실비의 공백은 진단비 플러스 치료비로 보완, 결국 역할 분담이 명확한 종합보험 설계가 정답이다. 2026년의 트렌드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내 상황에 맞게 꼼꼼한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노크해주세요.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만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